뭐 다 유족분들 아시다시피 이 소유권 이전과 그로 인해서 소유와 운영권이 분리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발생한 건데, 우리 장사법의 현행을 보면 이런 경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이전인데, 그랬을 때 장사법에서는 기존 유골 관리 문제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에. 근데 지금 현재 장사법상에 보면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규정이, 물론 이제 그게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법에서 뭐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이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달라지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기존 유족들, 기존 유골들에 대한 보호 체계 정도,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현행법상 좀 아쉬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유가족들이 알아차린 게 2025년 5월 지난해 시설 폐쇄가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후에 도청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 사항 같은 게 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유가족 선생님들도 궁금하시면 말씀 끊지 마시고 말씀 다 듣고 손 들고 질문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네, 저희 뭐 이렇게 우리 도에서 두 부서가 나와가지고 조치사항 말씀하신 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 허가, 종교법인 허가를 내준 이제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4년 6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 24년 말쯤에 부동산 강제 인도 명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5년 5월 말쯤에 이제 영치단에서 시설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면서 좀 불거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는 어쨌든 그 법인에 대한 문제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 4월부터 그 자임에다가 사실관계 확인 공문을 보내는 걸 시작으로 해서 조치사항을 한 5회,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한 3회 했어요. 근데 이제 유족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쪽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신 건데, 사실 이제 뭐 지금 주신 개별 질의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냥 답변을 먼저 할게요. 이제 그간 뭐 유족분들, 그다음에 우리 부진아님 주관에서도 우리 두 개 부서와 전주시 뭐 간담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2차 시정 조치를 했을 때 그때도 계속 우리는 이제 취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임에서 계속 정기세를 납부하고 있었고, 여기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목적의 사업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법인은 장사법상 재단법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종교 신자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기독교관 운영한 것도 있고, 거기 가보면 기독교관이라고 뭐 표시해놓고 일반인에게도 그냥 홍보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사업을 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위반이 돼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취소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뭐 행정절차법상 그 사실관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치사항 오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임은 계속해서 뭐 투자, 잘 아시겠지만 뭐 투자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계속 이런 내용이어서 이제 시정조치로 들어갔습니다. 1회 나가고 2차까지 나갔어요. 그때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존 유족들이 계시니까. 제가 전기세도 갑자기 안 내고 끊겨버리면 이제 이거
대표님도 조금만 더 시간 주자 하셨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한 번 더 선차 나갔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답변이 맨날 똑같은 답변이어서 이제 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고, 취소 처분을 3월 13일자로 내렸는데, 자임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그 답변서 작성하느라고 조금 늦었고, 지금 소송 대응이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대표님과 유족분들에게. 이쪽에서 우리가 취소 처분하니까 거기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고요. 집행정지 인용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현재는 유효한 상태예요, 법인이.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서 계속 저번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유족분들 한 120여 명들이 120명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120명 정도 죄송합니다. 그 정도 분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법인 살려주라.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했고, 물론 그분들이 탄원서 냈다고 해서 이게 판결이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나 저희 변호사님도. 근데 이제 좀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니까 조금 제가 그때 판사님하고 집행정지 결정해서 신문을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 유족 몇 분이 또 와가지고 막 엄청 거기서 우리를 비판하는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저분들이 진짜 유족이 맞냐, 사실 지금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